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아오리 라멘을 아시나요?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승리가 운영했던 브랜드로 유명했죠. 현재 이 브랜드는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때 누구나 한 번쯤은 먹어봤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프랜차이즈 탑4를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아오리 라멘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오리의 행방불명이지만 그냥 아오리 라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도 한데 2016년 빅뱅의 가수인 승리가 청담동에 열었던 1호점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동남아까지 진출했던 라면집인데요. 라면 한 그릇에 10,000원으로 당시 물가를 생각해보면 저렴한 편은 아니었고 전체적인 내부의 인테리어나 메뉴판이 일본스럽게 꾸며져 마치 일본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일본 라멘치곤 상당히 매운맛으로 한국인의 입맛을 저격했고 저도 무엇보다 국물이 진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무지 같은 기본찬을 주지 않아서 약간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저는 그래도 만족했으나 전체적인 평가로는 맛에 약간의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44곳이나 지점을 오픈하고 웨이팅이 항상 있을 정도로 인기도 많았습니다. 이런 인기의 중심에는 당연히 빅뱅의 승리가 있었는데요. 아오리 라멘은 승리 라멘집으로 유명세를 탔고 승리가 직접 승집이라는 별명으로 방송으로 라멘집을 홍보하기도 하고 매장이 새로 오픈하면 승리가 직접 찾아가 특유의 포즈로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버닝썬 사태가 터지면서 승리가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구속까지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승리 라멘집으로 유명했던 아오리 라멘 역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고 매출이 곤두박질 치면서 법인 회사인 아오리 F&B는 파산까지 신청하게 됩니다. 많은 아오리 라멘의 지점들이 문을 닫았고 몇몇 점주들은 승리와 법인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2018년에는 월 평균 매장 1억 원 정도의 매출이었는데 버닝썬 이후로 평균 매출이 반에 반토막이 나면서 승리가 명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버닝썬 사태가 라면의 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아오리 F&B는 승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새 출발을 한다는 발표를 하였고 현재에는 10개 미만의 가게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스터 피자입니다. 미스터 피자는 시푸드와 같이 살 덜 찔 것 같은 느낌의 피자들로 여심을 사로잡아 급성장합니다. 그 당시 피자헛이 피자업계 1등일 때 피자 헛먹었습니다 이와 같은 광고로 저격하며 점점 점유율을 올려갔고 피자헛을 누르고 대한민국 1위 피자 브랜드가 됩니다. 이후 중국과 미국에도 진출하고 코스닥에 상장까지 할 정도로 성장했는데요. 다른 브랜드보다 피자 가격은 비싸도 제값 주고 먹으면 호구일 정도로 엄청난 할인을 붙여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우먼스데이와 같은 여러 파격적인 이벤트를 본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통신사 할인 역시 통신사 45%, 가맹점주 40%, 본사 15%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대중들에게 문매를 맞기도 하는데요. 2015년 PD수첩에서 방송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가맹점주들이 부담한 광고비와 할인 부담에 대해 항의하자 가맹점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입니다. 게다가 피자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할 때 회장의 친척이 만든 업체를 강제로 끼워 팔기도 합니다. 이런 갑질을 못 버티고 미스터 피자에서 탈퇴한 점주들이 피자 연합이라는 조합을 만들어 매장을 내자 해당 매장 근처에 직영점을 낸 뒤 피자를 전국 최저가에 팔면서 돈가스까지 얹어주고 14,000원짜리 치킨을 5,000원에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결국 해당 피자 연합 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점주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본인 자서전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가맹 점주들에게 책을 수십 권 강매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회장이 한 대학의 건물에 입점한 미스터 피자 계열인 식탁 매장에서 경비원을 느닷없이 폭행한 사건까지 터지면서 미스터 피자의 이미지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후 회장이 진심으로 사과문을 내기도 했지만 굉장히 무성의했고 결국 미스터 피자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져 매출이 크게 추락합니다. 이때 꺾인 매출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2022년에 페리카나에서 미스터 피자를 인수하여 치킨과 피자를 같이 판매하려고 시도했지만 오히려 페리카나의 순이익까지 떨어져 실패한 인수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롯데가 만든 커피 브랜드 엔젤리너스입니다. 엔젤리너스는 롯데리아 30년 운영 노하우와 대규모 자본과 유통 시스템으로 첫 매장 오픈 1년 만에 140개가 넘는 매장을 오픈하였는데요. 이후 2012년에는 김수현이라는 거물급 신인 배우를 광고 모델로 전 국민에게 브랜드를 알리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성장 속도로 2014년에는 전국에 927개로 늘어납니다. 그때 치킨 1등 브랜드 교촌치킨 점포수가 965개였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렇게 카페베네와 국내 커피 시장 2위를 다투며 절대 강자 스타벅스를 추격하고 있던 엔젤리너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이후 2017년도부터 가맹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줄어들었고 2021년 449개까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디야, 메가커피, 컴포즈와 같은 저가 커피 브랜드의 성장으로 인해 국내 커피 시장의 경쟁이 과열된 부분이 크게 영향을 끼친 거죠. 소비자들은 커피 맛에서 비싼 엔젤리너스 커피와 저가형 브랜드 커피의 맛에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저렴한 커피를 더 찾게 된 것입니다. 이후 엔젤리너스는 케냐산 최고급 원두인 케냐 AA 원두를 사용한다고 설득했지만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롯데라는 짱짱한 기업이 뒤에 있었기에 대규모 투자로 여러 가지 시도를 진행했는데요. 엔젤리너스의 특화된 매장을 늘리고 지역 베이커리와 협업하는 등 본격적으로 엔젤리너스를 심폐소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22년에는 엔젤리너스 시그니처 로고 아기 천사를 심플한 디자인의 로고로 교체하고 커피 연구소 랩 천사, 자연 친화형 매장 타임 빌라스점을 선보이며 리브랜딩을 시도합니다. 다시 엔젤리너스가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파파이스입니다. 전 세계 약 4,000개의 매장을 보유한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한국에는 1994년 압구정에서 시작하여 2014년 약 200개의 매장까지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할 것 같던 파파이스도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요. 당시 파파이스를 보면 가성비를 내세우는 롯데리아, 맥도날드와는 반대로 고급화 전략을 취했는데요. 하지만 파파이스가 고급 수제버거급으로 퀄리티가 높지 않았기에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한 거죠. 또한 타 브랜드는 배달 시장을 공략하여 매출을 끌어올렸는데 파파이스는 주로 번화가의 대형 매장 중심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운영 전략으로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어 갑니다. 그러다 코로나19까지 찾아오면서 크게 추락하였고 한국 진출 26년 만인 2020년 철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2년 파파이스는 미국에서 초대박을 친 신메뉴 치킨 샌드위치를 들고 다시 강남에 1호점을 오픈했고 한 달 만에 치킨 샌드위치를 5만 개나 판매했다고 합니다. 5,900원짜리로만 한 달 동안 3억 원을 판매하는 대기록을 세운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아직 가지각색이지만 2024년 현재 파파이스 직영점은 12개로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며 소비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파파이스가 미국에서 초대박을 친 것처럼 한국에서도 성공 가도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더 프랜차이즈 시장은 과열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프랜차이즈가 살아남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뾰족한 창업이었습니다.